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12.3 내란 이후까지의 서버 기록을 복구했더니 김 여사가 비화폰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1차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의 내역을 복구해 받은 데 이어 작년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내역을 추가로 복구해 확보한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화폰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을 입수해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서버 기록에서는 김 여사가 여러 차례 비화폰을 사용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화폰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용 내역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비화폰은 말 그대로 말을 숨긴다는 뜻으로 통화 내용을 암호화해 도감청을 막는 전화기입니다.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다루는 군 수뇌부나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영부인이 비화폰을 사용한 게 적절한지, 비화폰을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들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를 놓고 국정개입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는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 수사에 따라 내란 혐의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서 지급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내역도 나왔는데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에서 사용자를 대조해 비화폰 사용자를 일일이 추적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비화폰 사용 여부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선 앞에서 검찰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 지난번에 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신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검찰이 그러지 말고 이번 주까지 나와라라고 최소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쇼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좀 달라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말만 하고 또 이제 넘어가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늦잖아요. 일단 지난번에 안 나가겠다고 했으면 바로 소환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내일 모레 선거인데 이제 다시 나와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나오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니까 체포를 하면 그만인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검찰에 달라졌다는 그 증거로 모르겠다.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 일당들이 그 소위 잔당들이 계속 포진하고 있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이제 현실이 닥쳐올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파고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정말 그러니까 안팎이 동일한 정말 뭐랄까 하여튼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딱 하나예요.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옛날에 뻥쳤는데 검찰이 그랬죠.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살아야 검사들이 내가 살거든요. 내가 나중에 개업했을 때 매출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악착같이 하여튼 자기 조직의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거의 발악적 행태를 보일 텐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가할 만한 건 아니다. 만약 소환 통보를 했다면 진작 했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선 한 2번, 3번 정도 소환 통보해서 안 했으면 체포했어야 될 상황인데도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 봐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김건희 씨에게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예요, 말하자면. 어쩌면 내일까지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안 오면 이제 2번 지금 공식적으로는 소환을 거부한 거가 되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아마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체포영장 같은 거 발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는 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명품백과 명품들 하나라도 찾은 거 있나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네. 그것은 김건희 씨가 증거를 잘 은폐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도 사실은 다 예상될 만한 시점, 예상될 만한 장소에 가서 압수수색하면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전방위 수사 의지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찾는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증서 하나 찾았다, 뭐 박스 하나 찾았다, 명품 박스 하나 찾았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나마 이 맛배기 헐리우드 액션식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면 네네. 이 공수처 검찰 왜 이러나 한마디로 방학 끝날 때 탐구생활 급하게 하는 애들 있죠. 딱 그겁니다. 지금 숙제 밀어놓고 있다가 밀린 일기 쓰고 일기장 겁나 쓰고 탐구생활 급하게 전화를 후려치는 거하고 야. 똑같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럼 검사자가 누구냐면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탐구생활 일기장 검사하는 담임쌤이 누구냐, 특검이에요. 특검.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특검이 입법될 게 확 실시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한다고 그걸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특검 네. 합니다. 근데 특검을 하는데 그럼 특검이 이때까지 검찰이 조사했던 기록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져왔더니 이 자식들이 한 게 없어. 그럼 특검에서도 문제가 비화될 수 있잖아요. 검찰 니네들 도대체 이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김건희 불러가지고 출장 조사했다더니 뭐 한 게 없네.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뭔가 우리도 한 게 있어요라는 걸 급하게 만들어 놓고 특검에다가 보따리를 넘기겠다. 공수처도 제가 공수처 응원합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내부를 취재해 보면 특검이 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병인 이 사건 얼마나 지금 지체됐습니까? 어차피 특검 될 건데 우리는 적당히 좀 만들어가지고 모양 좋게 보따리 만들어서 넘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국민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특검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숙제 제대로 안 하면 두 조직 모두 국민들이 지탄 받으니까 똑바로 하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포획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했듯이 압수수색 한번 해봐요. 김건희에게. 140군 아니 명품샷 한 30개만 해도요 그 유경옥 이름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 전표가 얼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한 10분의 1이라도 해보면 전방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10분의 1. 똑같이는 아니어도. 그리고 저 이제 뭐 지금 22,000명 정도 동접자가 계신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검찰을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특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랑 전반기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하면서 검찰의 특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 행정부 요직, 검찰, 법무부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기재부, 뭐 다 파견 가죠. 다 네. 금융위, 금감원 이런데요. 정말 요직의 요직, 고관 그 아주 높은 요직에 다 검사들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자리가 사실상. 그리고 해외 연수, 해외 유학 너무 많이 갑니다. 네, 박사들도 많아요. 너무 많이 가요. 이 사람들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큰 특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취업 심사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그 변호사로 가요. 그리고 몇십억씩 땡기죠. 저는요 검사들에 대한 그 전 부처, 그다음에 유학 특혜, 그리고 취업 심사 강화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도 제대로 안 받고요. 시작할 때부터 3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현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요. 퇴직해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요. 시작할 때부터 3급인 건 판사고요. 예, 검사들은 4급인데 3급 4급인데 대우를 3급 받고 대우를 있죠. 하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쨌든 더 나쁘죠. 혜택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자, 이회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요즘에 이제 서버도 확보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중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이에 맞설세라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씨 비화폰 서버 자료 그리고 대통령 안가 CCTV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제가 지금 헷갈리나? 검찰이 이거 비화폰 서버 영장 청구 안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원래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한테 네.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증거를 쓰려면은 여기서 현출이 안 되고 거기는 체포에 대해서 방해한 것만 또 쓸 수 있으니까 네. 지기현 부장 당신이 왜냐면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강제 집행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기현 부장 당신이 판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신체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가지고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본인이 역할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의견서를 내고. 근데 지기현 부장이 아 그래 그러면 대선 끝나고 6월 9일까지인가 한번 윤석열 얘기 들어보고 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그럼 한번 더 임의적으로 한번 좀 달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건 이미 제출인데 그거 안 주고 네, 그만인 거 임의 아니에요? 제출 형태를 받아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경호처에 지금 김성훈이 없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인다. 이제 실제 그렇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늦게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근데 솔직히 검찰이 내란 수사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한덕수 저기 최상목이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CCTV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 밝혀지니까 지금 개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허겁지겁 네. CCTV 내놔라? 아이고 참 진짜 한심합니다. 어쨌든 지기현 부장도 그냥 본인이 수사, 그러니까 재판 지휘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 달라고. 근데 윤석열 씨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것도 사실 태도가 좀 지기현은 이상하죠. 그러면서 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관성 있다고 표현합니까? 아니 그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아니 되게 이상한 캐릭터가 많잖아요. 뭐 룸사롱에서 삼겹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내란 속의 피의자를 구속 취사할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 내부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입장도 있고 안 바뀌었다. 오히려 검찰은 지금 어차피 좀 있으면 자기네 관련해가지고 이름 나오고 뭔가 이제 실체적 진실 들어가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고 좀 약간 두 가지 견해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요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또 줄 세우기 경쟁이 새로 일어나는 거죠. 네. 어디에 줄 서는지가 이제 장이 서는 거죠. 장이 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원래 이렇게 갑자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향적인 태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참 감사한 일인 거지만 그러나 검찰 조직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 주치의로 만든 거는 윤석열이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성형외과 원장은 그 수시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갔고 제가 알기로 이준석 그 의원과도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함성득 맞아요. 멤버들 있잖아요. 예. 그 비선들. 예. 특히 함성득 교수가 제가 보니까 엄청난 비선이에요. 함성득 교수가. 네. 함성득 교수가 초반에 특히 대선 예를 들면 함성득이 인수위원회 정치분과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함성득은 인수위원회에서 마쿠에서 실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디 꽂아주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함성득을 통해서 심지어 명태균도 함성득을 통해서 청탁을 한 게 지금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셔야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마쿠에서 이 모든 사람들 그 성형외과 원장 박동만 네. 그리고 함성득 예.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의 비선 라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태균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명태균한테 어떤 조언을 받으려고 했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그리고 네. 후까지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버전은 네. 조언자가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그거는 김건희한테도 그렇고 윤석열한테도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증거가 왜냐면 검찰 수사가 지금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만 지금 모르지. 네.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 수사가 충실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네. 따박따박. 근데 하고 근데 있었다. 검사 힘은 뭐냐면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도 안 불렀잖아요. 소환 조사 뭐 참고인 그렇죠. 조사 아무것도 안 안 해. 불렀잖아요. 네. 증거는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명태균이 폰까지 제출한 상황이어서 진술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근데 워낙 내란이랑 큰 사건이 터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감옥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건데 내란은 윤석열이 직접적인 것이고 예.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건희와 더 연결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이 얘기한 게 거의 다 사실이에요. 명태균 명태균이 거짓말 안 해요. 명태균이 언론 거짓말한 건 하나 있죠. 윤하고 김과 관계된 건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건 다 부인을 했는데 네. 그건 다 부인한 게 그 뒤집어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된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명태균이 얘기했던 것들
거의 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단일화 네. 맞아요. 그 증거를 제가 봤습니다. 어. 수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진태, 예. 제가 볼 때 김진태 큰일 났습니다. 김진태. 네. 네. 김진태 큰일 났어. 아니 그 오세훈, 홍준표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로 더 저기 나올 게 있지만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김진태 큰일 났고 이준석 큰일 났다. 이준석도. 네, 이준석 큰일 났다. 수사가 진행되면 제가 볼 때 김진태,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요. 소환 조사.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그건 완전 별건이잖아요. 별건. 네, 예. 그건 별건의 별건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요. 추경호는 그건 진짜 별건의 별건이라서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 네. 지금 일단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김진태는 진짜 대단한 망신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들었고 좀 일단만 보여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명한다고 한 한 얘기가 거, 네. 상당 부분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했고 그 운동시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충성맹세했다. 그거 사실 아니다. 무릎 꿇은 적 없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해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김진태는 대단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왜냐면 거짓말이죠. 국민을 상대로 네. 선출직 공무원이 네.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거짓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다만 근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은 이렇게 다 증거를 수집해 놓고 네. 수사하고 싶은 부분만 하고 안 할 부분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러면 야 니네 이렇게 증거 다 수집해 놨잖아. 네. 그 증거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보도를 하면 네.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박영수 조우영에 대한 건이었어요. 야 조우영 대장동 장부터 얘는 뭔데 또 봐줘. 천화동인 6호 282억이나 번 놈인데 그러니까. 조우영은 수사에서 완전 배제를 시켜버려요. 맞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야 알아봤더니 박영수가 아직까지도 힘을 쓰고 있네. 박영수 당시는 50억 클럽이고 수많은 이권의 관계가 돼 있는데 박영수 조사 왜 안 해? 라고 제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기사를 쓴 거고 박영수가 변협 회장 선거 나갔을 때 남욱한테 5억 원 뭐 돈 받고 뭐 이것 받고 저것 받고 하나은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때 이런 박영수의 혐의점 야 검찰 니네 이렇게 다 수사해 놨잖아. 네. 내가 알려줄게. 내가 나가서 다 얘기할 거야. 네.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보도를 계속하기가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박영수와 조우영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작년 4월에. 예. 재작년 4월이네요. 2023년 4월에 시작되면서 지금 박영수는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 받고 있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감옥 한 가지 되게 예. 웃기는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우영은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이 뭔데 예. 뭔데 얘는 기소를 안 해. 박영수까지도 박영수는 사실은 윤석열이 사실상 큰형님처럼 모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좌천되고 뭐가 할 때 윤석열을 키워준 게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네. 정 고검장이고. 근데 박영수까지도 해갖고 아마 검찰이 구형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엄청 세게 네. 했는데 조우영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았다.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3년 3개월째인데 예. 조우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너무 거죠. 이상하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엔 또 다음 대선 국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리스크를 언론 플레이할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안 넘겨놔야 계속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기소를 엄청 해버리면 치밀하네. 재판에 그냥 깔끔하게 다 넘어가면 검찰이 그때부터는 네. 구치소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갖고 출정 조사를 못 해요. 네. 그래갖고 사건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지금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내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저기 바 얘기도 더 이어서 예, 바 좀 해주세요. 바 이어서 얘기하면 네. 그 당시에 집에서도 바 설치해가지고 그 양재택 검사나 네. 그 대필 논문 쓴 그 예, 친구 왔다 친구, 갔다 친척. 예, 예. 친척은 친구, 아니고 친구. 예, 예. 친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안가에 바를 그 설치하고 예. 그 윤건영 의원이 좀 더 그 좀 알아봐야 된 게 그 침실도 있었는지 침실? 침실까지 있었는지 침실이 뭐야? 아우 나 진짜 아침에. 예, 네. 그 이것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윤건영 의원이 이거 하는 그게 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그 남자들이나 예. 술을 먹이고 예.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나는 이상한 게 이 예. 기자님이 처음에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예.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면서 예. 오라고 했을 때도 김건희가 누워 있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왜 누워 있냐? 그랬더니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겠다. 그러면서 맥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하러 온 사람한테 술을 먹이면 어떻게 해? 강의를 해야 맞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술을 먹이고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뭐 대충 하고 됐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누워 있었다며. 네, 누워 있다가 예.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취재해 보니까 친척들을 만나 보니까 그 김건희 술 먹냐고 그 엄마나 네. 그 이모나 네. 최씨 집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최씨 집안은 말술입니다. 말술이야? 진짜 술 좋아합니다. 근데 김건희는 술을 뭐 많이 뭐 좋아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김건희 제가. 절대 술을 안 먹는다고. 네, 그런 근데 남을 먹이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갑선 쌤하고 네. 그 옛날에 일적으로 만났을 때 뭐 네. 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먹지는 않고 그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먹이죠. 먹이고 지가 원하는 정보를 빼거나 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뭐야 마타리야 뭐야. 그리고 예. 아니 그 저기 친척이 또 그래요. 그 클럽 같이 다녔던 친척이 세 달 차이 나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야. 되고 나서도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자들을 만났을 거다 민간인들. 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대- 그 정도로 남자를 좋아한다. 왠지 예. 봉지욱 기자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뭐 너무 우리가 내가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은 썬데이 뭐, 서울 비슷하게 예, 되고 있어가지고. 김건희는 뭐 예. 근데 이제 12.3 내란과 김건희가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느냐 정도 전모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특검도 당연히 돼야 되고 특검이 끝나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거 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반드시 저는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범행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가 이미 제가 속에다? 보니까 예. 대선에 출마하는 결정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입당하는 말지 하는 거. 결정 모든 결정은 김건희가 했고 제가 알기로 명태균 이준석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나요. 네. 2021년 7월 4일인 것 같아요.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나는데 김건희가 그때 했던 말은 우리가 국민에 입당하면 우리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뭐 이런 맞아, 질문을 했다고 하고 윤석열이 뭘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표님이 말씀하실 거야.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모든 게 빨리 가서 볼펜 가져오라고. 그리고 모든 게 뭐냐면 네. 김종인을 만나야 된다는 판단을 김건희가 했습니다. 김건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김종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판단을 했고 김종인한테 뇌물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어? 뇌물. 뇌물? 선물은 줬어 보니까. 무슨 선물? 선물은 줬어. 김종인을 만날 때. 어. 선물은 줬고 무슨 선물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밝히겠지만 네. 김건희는 약간 이 현금 유가증권에 가까운 걸 줄까라는 걸 물어보더라고. 돈봉투? 500만 원?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 이런 거 줘도 될지 아니면 뭐 김종인 사모님의 화장품을 줄지. 예. 보니까 그 앞전에 만나서 두 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전에 뭘 줬더라고.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뭐 선물에 줄 수 있는데 예. 김종인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판단 자체를 김건희가 한 겁니다. 전략가네요. 윤석열의 전략가. 김건희가 했는데 예. 김건희는 그렇다면 누구한테 물어봤냐? 명태균? 명태균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내 역할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리 하나 안 받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뒤로는 돈 많이 받았잖아요. 뒤로는 뭐 공천원 같은 거 받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명태균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명태균이 말하는 게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처음부터 대통령은 김건희였다. 그리고 적어도 대선 기간에 서열 1위는 명태균이었다. 김건희만 명태균에 의존한 게 아니라 윤석열도 엄청 의존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건진에 명태균에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이렇게 다- 추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팩트로. 증거로서 보여드릴 텐데 아하. 이분들이 보니까 엄청 의존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정치판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예,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해서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명태균한테 배운 거예요. 네.